산타모니카 북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오늘 마감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하나인 자녀 텍스 크레딧 현금 지급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CDC의 새 지침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까지 기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산타모니카 북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방화 용의자를 체포한 가운데 1,300에이커 이상을 태운 산불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 1,000여 명에게 내려진 대피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피해 면적이 1,300에이커를 넘어섰습니다. 전날까지 750여 에이커를 태운 산불이 하루 사이 2배 규모로 확산한 겁니다. 바람으로 인해 불길은 북서쪽으로 번지고 있어 진화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화재 지점도 경사가 가파른 곳이라 소방관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what we're dealing with is this. We have essentially onshore flow pushing that wind up into this canyon, and that canyon consists of old, heavy growth that hasn't had fire activity in 50 plus years. 산불 발화 이틀 만에 경찰은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나이 등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팰리세이드 산불 발화 직전 최소 4건의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id detain one person and released them and determined that the first person was not a suspect. The second person was arrested yesterday at 2:30 p.m. and is in custody. 한편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 1,000여 명에게 내려진 강제 대피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택 500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들이 위치한 LA 다운타운 서쪽 방면 20마일 구간의 주민들에게도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We've got 540 personnel on this, 72 different fire resources, 540 across the multiple agencies that are here. So we're putting everything that we can on this as well. 당국은 완전 진화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2020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세금 환급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 산하 납세자 보호관실은 지난해부터 적체된 종이 세금 보고서가 3,100만 건에 달한다며 올해 세금 환급이 최대 8주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 보고 작성 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항목에 지난해 받지 못한 현금 지급 금액을 잘못 기재하면서 세금 보고서가 대량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자녀 텍스 크레딧 현금 지급이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내 6세부터 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구가 1년 동안 자녀 한 명당 최대 $3,600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실시되는 자녀 텍스 크레딧 현금 지급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백악관은 미성년 자녀 현금 지원이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돼 매달 15일을 기점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녀 현금 지원은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만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0세부터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1년 동안 자녀 한 명당 최대 $3,600,
6세부터 17세까지는 총 3,000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총 금액의 절반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15일에 나눠서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세금 보고 시 텍스 크레딧으로 합산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on July 15th and the 15th of every month thereafter throughout the year, you will get deposited in your bank account half of your tax cut, at least $250 per child each month, a direct deposit into your account. 계좌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을 통해 수표나 데비카드로 지급되는데 자칫 개인정보 오류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년월일 1년 잘못 집어넣으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매칭이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 구자를 디렉트 디포짓 될 때를 대비해서 바꿀 때 주의하라는 것. 이와 관련해 연방국세청 IRS는 자녀 텍스 크레딧과 관련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자녀 현금 지급을 통해 미국 내 부양자녀 가운데 대다수인 88%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백악관에선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한 취지로 현금 지급을 4년 더 연장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6천만 회분을 해외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2천만 회분을 다음 달까지 다른 나라들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상이 어느 나라일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미국도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와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the smart thing to do. 이번에 지원할 백신은 2천만 회분으로 앞으로 6주 이내, 즉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던 6천만 회분을 합치면 미국이 공유할 백신은 총 8천만 회분에 달합니다. 다만 지난번은 미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번엔 화이자 백신 등 미국에서 승인된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I'm announcing they will also share U.S. authorized vaccine doses of Pfizer and Moderna and Johnson & Johnson as they become availabl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펼쳐온 적극적인 백신 외교도 의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는 달리 백신을 지렛대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오늘 발표에서 백신을 어느 나라에 공급할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백신 교환을 추진해온 한국이 공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수량이나 제품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나라들에 배분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오더라도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 소식통은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현재 7천만 회분 정도 물량이 남아 돌고 있어서 후속 조치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승인된 백신과 함께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O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 총 6가지입니다. WHO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시노백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할 전망인 만큼 긴급 승인 백신은 7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해외 출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국가 간 백신 예방접종 증명 등 상호 인증 절차와 해외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진위 확인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연방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 보건국 박사는 4주 동안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규정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줄 것이며 그동안 지역사회에 백신을 보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은 대형 행사장이 아닌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확진 사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6월 15일에 대부분의 코로나19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수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2주가 넘은 주민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가 새 지침을 내놓은 지난 13일 상당수 주가 곧바로 이를 채택했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주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항공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병원, 학교 등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이틀 뒤부터 캘리포니아주 경제 재개 4단계 중 가장 완화된 옐로 단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캘리포니아주 경제 재개 단계에서 가장 완화된 옐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자는 52명, 추가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으며 입원 환자는 82명으로 올랐지만 중환자 수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1일에 발표된 주간 자료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는 1.8명을 기록하면서 옐로 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내일도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음 날인 19일부터 옐로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운영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3 4센트를 기록했으며 지난주 송유관 폐쇄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제닌 맥기 AAA 대변인은 남동부 지역 터미널과 주유소에 연료 공급이 재개됐더라도 이번 주 내내 연료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며 메모리얼데이 연휴까지 가솔린 가격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측은 회사는 정상 운임을 공급하고 있다며 공급 역량이 최대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쿠바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겪은 괴질 증상이 백악관 직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국 당국자에게 괴질 증상이 나타난 사례를 최소 2건 확인해 긴급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안보회의 당국자 2명이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기억상실 등의 괴질 증상을 앓았고 이는 해외에서 근무한 미국 정보기관 종사자와 외교관, 군인 등 최소 130여 명이 호소한 정체불명의 아바나 증후군 증상과 유사했습니다. 당국은 극초단파 음향 무기가 이 같은 괴질 증상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증상의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현재 본격적인 자료조사에 착수했고 중앙정보국 CIA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벌써 양측에서 2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잠든 새벽에 대규모 전투기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은 월요일 새벽부터 전투기 54대를 동원해 가자 지구 전역에서 10여 분간 110발이 넘는 정밀유도 무기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전투기가 정밀 타격 대상으로 삼은 건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사령관 9명의 자택과 하마스의 피난처이자 무기 창고인 지하 터널이었습니다.
من الليلة اللي فاتت يا حاج القصف فيها الليل الساعة 2 في الليل 2 ونص وينزلوا خبط فيه خبط على الدور يعني ماشي يعني وعلى الدور على الشوارع هم خربوا بس الشوارع. 공습은 낮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탱크까지 동원해 가자 지구를 향한 포격 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습으로 이스라엘군은 지하터널 100km 구간을 파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자 지구 북부 지역 사령관인 후삼 아부 하비드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하터널은 민간 거주 지역 아래에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갈수록 거세지고 팔레스타인의 로켓포 응사도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 204명, 이스라엘에서 10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양측에서 1,500명 넘게 발생했고 물과 전기가 끊긴 가자지구에서는 4만 명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الخدمات صارت مقطوعة كتير يعني الكهرباء انقطعت والمياه انقطعت والنت والتلفونات كانوا انقطع عشان 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신속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방문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민간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분쟁이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의 무력 충돌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한미은행이 한국 IT 기업 카카오와 연계한 콜라보 사업으로 데비카드를 런칭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한 금융상품인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를 출시하고 색다른 즐거움과 이모티콘 캐릭터로 젊은 층 고객을 더욱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데비카드가 한미 체킹 계좌의 다양한 기능과 그리고 또 혜택을 보다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한미은행은 카카오 프렌즈 데비카드 출시를 기념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카드 구매액의 1% 캐시백 혜택과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한 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사람도 은행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는 현재 지역, 소득, 나이에 따라 집값의 50%에서 7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최고 9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고 70%였습니다. 90%는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크게 위험해집니다.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집을 팔아서 대출도 못 갚게 됩니다. 이런 깡통주택이 많아지면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LTV 90%로 대출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은행의 채권 보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연체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문제입니다. 빚내서 집은 샀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대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이미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다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론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A씨가 사건 발생 3주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적극 해명했는데 손 씨 아버지는 변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3주 만에 A씨 측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A씨 측은 먼저 고인의 면복을 빌고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명이 없었던 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끝까지 챙기지 못해 변명조차 힘들고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게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선 기억나는 게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손 씨의 휴대전화를 왜 갖고 있었는지, A씨가 직접 사용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전후의 행적에 대해선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A씨 집이나 손 씨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한강공원으로 가자고 한 건 손 씨였다는 겁니다. 손 씨가 없어졌다는 걸 가족에게 늦게 알린 건 새벽에 연락하기 송구스럽고 여전히 현장에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은 낡고 더러워져 있었는데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A씨 엄마가 사안의 심각성을 몰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손 씨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족 친척 중엔 수사기관, 언론계, 정재계에 속한 유력 인사는 일절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문에 대해 손 씨의 가족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동영상 정황으로 봤을 때 술 취해 있지 않고 자고 있지도 않은 정황들이 많아요.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도의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주장에는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나타나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 다수를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 지난 1월 정 씨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정 씨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 피해자 송모 씨에 이어 두 번째 고소였습니다. 정 씨의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됐는데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정 씨를 불법 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바비 측은 그러나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처음 정 씨를 고소했던 고 송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는 SNS에 마지막 한 명까지 법이 정한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을 단죄해야 된다는 글도 올렸었는데 작년 4월 피해자 송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송 씨의 유가족들은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혁명 당시 발생한 중국계 이민자 학살 사건에 대해 110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17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911년 303명의 중국 이민자들이 목숨을 잃은 토레온 학살에 대해 중국계 커뮤니티에 사과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대통령은 인종치유와 차별, 외국인 혐오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 정부는 평등과 문화적 다양성과 비폭력, 보편적인 형제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주 멕시코 중국 대사에게
코로나19 이후 보여준 중국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하며 토레온 사건의 그늘이 이제 거쳤으며 중국과 멕시코의 우정은 더 굳건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봄철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 60여 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모스크바의 기온은 섭씨 영상 30.5도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모스크바의 5월 평균 기온인 영상 13도보다 17.5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는 옛 소련 시절인 1958년 5월 17일 역대 최고로 높았던 27.1도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기상청은 이날 날씨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색경보 바로 아래 등급인 오렌지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 어린이 14명이 구출됐습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호주 국적의 안토니 스콧으로 경찰은 남성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서 아동 성착취 자료와 학대 콘텐츠를 확보한 뒤 필리핀 카마리네스 수르주의 은신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냈는데요. 특히 피해 아동 중에는 2세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저수지에서는 보트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겠다며 한꺼번에 보트 앞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을 포함한 11명은 구조됐지만 8명이 목숨을 잃고 8살 어린이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보트에는 휴일을 맞은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보트는 최대 정원이 14명인데 사고 당일 13세 소년이 보트 선장 역할을 해 총 19명의 승객을 태웠다며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큰 문제들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팔까 하는 생각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딱 요번에가 좋은 기회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즈니스를 사고팔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캘리포니아는 UCC1 파일링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나눌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스크로를 들어가지고 사고팔고 할 때 인스티튜션에 그러니까 파이낸싱 하는 뱅크 론이 안 된다. 지금 론이 힘드니까. 그래갖고 셀러가 론을 바이어한테 준다. 그럴 때 오너 캐리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내가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만 불이에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선생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 또 사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또 돈이 없어. 그러면 있는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행결은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돈을 주고 선생님이 나한테 갚는다. 하는 걸로 아이디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4년 안으로 갚는다고 했어요. 근데 2년 있다가 선생님 부도가 나. 햄버거 가게 안 돼. 선생님이 쿠킹을 못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내 돈 빌려준 거는. 그렇기 때문에 UCC1 파일링을 맨 처음에 넣으면은 2년 있다가 부도가 나도 내가 거기 있는 속에 있는 물건 다 가지고 가든지 내가 비즈니스를 다시 가지고 가든지 옵션이 있다고요. 근데 UCC1 파일링이 없으면은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내 돈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지. UCC1 파일링은 오너 캐리만 할 때 내가 그 비즈니스에다가 린을 붙이는 겁니다. 먼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셀러여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앞으로 2021년, 2022년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보호해주는 입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겁니다. UCC1 파일링은 되게 간단합니다. California Secretary Business Search 들어가면은 거기에 UCC1 거기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내가 인포메이션 써가지고 다시 파일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이게 뭔지 모른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나하나씩 다 도와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인도에서는 무서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하루 30만 명 돌아온 몽둥이 찜질입니다. 길을 배회하는 사람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경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인도 동북부 아삼주의 모습인데요. 봉쇄령을 어긴 사람들을 현장에서 몽둥이로 다스리는 겁니다. 인도 경찰의 폭력 행사는 공공연하게 이뤄져 현지 시민들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4천여 명에 달하면서 화장 비용이 치솟자 시신을 그대로 강물에 흘려보내고 있다는데요. 장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가 화장비를 지원하는 고육책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즐겁게 타는 롤러코스터. 타다가 멈추면 어쩌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시간째 거꾸로 공중에서 멈춘 롤러코스터입니다. 레일을 달려야 할 롤러코스터가 뒤집힌 채 공중에서 멈춰있는 모습이 정말 아찔한데요. 지난 주말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당시 롤러코스터가 승객 22명을 태운 채 지상 약 6m 상공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길이 약 9m짜리 긴 사다리를 이용해 탑승객들을 일일이 구조했습니다. 부상자가 없었다니 천만다행이죠. 다만 구조 당시 아이들이 겁에 질려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다는데요. 놀이공원 측은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이유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1912년 빙산과 충돌 후 침몰해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를 중국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륙의 스케일, 짝퉁 타이타닉 건설입니다. 남녀 배우가 뱃머리에서 두 팔을 벌려서 포즈를 취하는 이 장면 기억하시죠? 명장면을 탄생시킨 이 배가 중국 쓰촨성에서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269m의 바로 이 선박인데요. 우리 돈 1,753억 원을 들여 관광지로 재현될 예정인데 2만 3천 톤의 강철과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원된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호화로운 선실 내부 식당은 물론 풀장, 심지어 문 손잡이까지 똑같이 본떴다는데요. 하룻밤에 35만 원 정도를 내면 숙박도 가능한데 5성급 크루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투자자인 거부, 수샤우지는 타이타닉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자금을 댔다며 테마파크를 여는 날 영화 타이타닉을 만든 제임스 캐메런 감독과 두 주연 배우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 바람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중국에서 길에서 떨어진 거액의 현금을 주인에게 되돌려준 어린 남매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돈이 없지 양심이 없나 돈뭉치 찾아준 남매입니다. 탑처럼 쌓아둔 현금 봉투. 안에는 우리 돈 9천만 원 정도의 거금이 들었다는데요. 중국 상하이 한 초등학생 남매가 길에서 주운 겁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남매는 우연히 길에 버려진 침대 서랍 안에서 의문의 봉투 10개를 발견했다는데요. 호기심이 발동해 봉투 안을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현금이 뭉텅이로 나왔다죠. 자, 그 순간 돈을 잃어버린 주인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는 기특한 남매.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가 즉시 공안에 신고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돈뭉치의 주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침대 서랍에 보관하다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침대를 버렸다고 합니다. 소중한 유산을 되찾게 된 본 주인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남매에게 사례금을 전달했다는데요. 선행이 알려지자 한 자선단체는 남매에게 장학금 지급은 물론 남매 이름을 내건 공익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17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